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밥을 나눠주는 한 무료 급식소는 줄을 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줄을 선 차례보다는 며칠 굶었는지, 얼마나 허기졌는지가 더 바른 순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평하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질서나 법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을 더 많이 배려하고 헤아리는 일이겠죠. 같은 병이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통증의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상대의 아픈 곳, 힘들고 어려운 점을 깊이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을 때 진정 공평하고 따뜻한 질서가 되지 않을까요? 11월 15일 금요일에 일어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 수지의 겨울아이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저는 습관이 돼서 새벽에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는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잠자면서도 신경 쓰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말이죠. 그래도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주말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에 조금은 여유를 가져보게 되네요. 우리 일어나 가족들은 기분 좋게 상쾌하게 일어나셨길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도 기분 좋게 준비하실 수 있게 좋은 음악 그리고 역사 속 오늘 얘기 전해드릴게요.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나무에는 독신자 릭의 얘기가 나오죠. 아침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가전제품들이 그에게 말을 겁니다. 식탁에 앉으면 냅킨은 알아서 목에 감기고 주전자는 스스로 물을 끓여 찻잔에 차를 따르죠. 모두 인공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릭 자신도 인공지능을 가진 인조인간이었습니다. 이 얘기에서는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고 인공두뇌가 인간 두뇌를 능가하는 단계가 되면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은유적으로 묻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공상과학이지만은 실현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실현 가능한지는 컴퓨터 칩의 성능 향상에 대한 무어의 법칙과 황의 법칙으로도 설명이 되는데요. 역사 속 오늘의 얘기입니다. 만나보시죠. 인텔사의 창업자인 고든 무어의 이름을 딴 무어의 법칙은 마이크로칩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18개월마다 배로 증가하면서 이를 주도하는 것은 PC라는 것입니다. 황해의 법칙은 삼성전자의 황창규 사장이 2002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반도체 회로학술회의에서 제시한 법칙인데요. 마이크로칩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18개월이 아니라 매년 2배로 증가하면서 이는 PC가 아니라 모바일이나 디지털 가전제품에 의해서 주도된다는 예측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이자 미래학 저술가기도 한 레이 쿠르츠웨일이 2002년에 내놓은 전망을 보면 지금 실현이 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은
2009년까지 형체가 있는 컴퓨터가 사라지고 현재 모니터는 망막화할 것이며 무선 인터넷의 유비쿼터스화가 실현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쿠르츠웨일은 2030년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초월해서 순식간에 컴퓨터 간의 지식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그 무렵에는 인간 두뇌를 분해함으로써 인간 두뇌를 닮은 기계를 개발하게 되고 인간의 두뇌를 내려받을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래의 시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개발에서 비롯됐습니다. 1971년 역사 속 오늘, 미국 인텔사가 개발한 4비트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그것이죠. 한 개의 작은 실리콘 칩에 다수의 트랜지스터를 직접해 회로로 연결한 것인데요. 메르베르의 소설 속 세계에 다시 한 발 다가선 것입니다. Je ne sais pas si l'année de plus blonde, mais de plus belle, il n'en est pas pour moi. Elle est vraiment toute la joie du monde. Ma vie commence dès que je la vois. Et je fais oh, et je fais ah. 이브몽땅이었습니다. 세시봉 띄워드렸어요. 베세토님께서 오셨네요. 이제부터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이 되기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 친구 신청해 주신 그분 맞나요? 아무튼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길 저도 바랄게요. 퓨어님께서는 대전에서 살고 계셨군요. 예전에 저도 이 친구 만나러 대전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대전은 참 깔끔하고 조용한 도시다라는 기억이 나네요. 다음 주에 마지막 수업 잘 하시고요. 또 주말 지나면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따뜻한 라떼 한 잔 하시면서 수업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편안한 음악과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어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얘기,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청나라 말기 중국을 지배한 서태후는 권력욕의 화신이었죠. 1861년 자신의 5살 난 아들 제순이 황제에 오르자 수렴청정을 시작해 무려 3번이나 이어가면서 47년간 집권했습니다. 그의 권력욕이 황제들의 수명을 단축시켰다고 후세 역사가들이 평가할 정도였죠. 역사 속 오늘의 주인공은 서태후입니다. 만나보시죠. 동치제 즉위 후 표면적으로 보면 황후와 함께 수렴청정에 나섰지만 동태후는 서태후에 대항할 뜻도 능력도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대권을 잡은 서태후는 50세가 되던 1885년에는 해군 부대의 예산까지 빼돌려 별궁 이화원을 짓는 등 사치를 부리기도 했죠. 그가 자신의 권력만을 탐하던 당시 나라 안팎은 꽤나 어지러웠습니다. 아편전쟁 이후 기아로 허덕이는 농민이 늘었고 서구열강의 유린도 날로 심해지던 때였거든요.
서태후는 짧은 기간에 입신양명을 한 여자였습니다. 만주족 중급 관리의 4남 4녀 가운데 셋째로 태어난 서태후는 17세인 1852년에 한풍제의 후궁으로 궁궐에 들어갑니다. 175cm의 당당한 체격과 사람을 압도하는 자태를 갖춘 그는 나약했던 한풍제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후궁이 된 지 4년 만에 낳은 제소는 26세의 그녀에게 권력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휘둘린 동치제는 결국 19세에 요절을 합니다. 서태후를 잘 따르는 여자를 황비로 맞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죠. 동치제가 죽자 서태후는 4살 난 조카 제첨을 황제에 앉히고 2차 수렴청정을 시작합니다. 광서제가 19세에 결혼을 하자 친정을 허락했지만 실권을 놓지는 않았죠. 더 큰 욕심을 부르는 권력의 속성은 유효했습니다. 젊은 지식인들의 개혁운동인 무술변법으로 권력이 광서제로 기울 조짐이 보이자 서태후는 1898년 다시 수렴청정에 나섭니다. 권력을 위해 동지를 제거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한풍제가 죽은 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을 때 공을 세운 공친환 혁은을 축출했고 당시 그에게 협력했던 동태후도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집요하게 권력을 유지한 서태후는 광서제가 죽은 다음 날인 1908년 11월 15일 73세로 생을 마칩니다. 죽기 직전에 광서제의 3살 된 조카 푸이를 후계자로 지목을 했는데요. 마지막 순간에도 4차 수렴 청정을 노렸던 것일까요? 바비 맥퍼린이었습니다. 비발디 2대 첼로 현 콘티누오를 위한 협주곡 감상을 하셨습니다. 중국에서 그의 사치와 무능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권력력에 대한 다른 평가는 없다고 합니다. 권력 앞에서는 자식도 동지도 없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금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고요. 우리 일어나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 이쪽으로 남겨주시면 돼요. 예원서연맘님께서 굿모닝이 아니네요. 간밤에 주차해놓은 차가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차에 부딪혀서 심하게 파손이 됐습니다. 5년 동안 잔고장 한 번 없이 타던 차였는데 너무 속상하네요. 속이 상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어 다행이지만 차를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엄청나게 속이 상하셨겠습니다. 5년 동안 잔고장 한 번 없던 그런 차가 한순간에 그렇게 되니까 말이죠.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리도 수리지만 어쩜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같은 동네에 사는 분이라면 더 크게 속이 상할 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이 잘 되고요. 또 차도 잘 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달고전님께서 출첵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꽃님이님께서 어쩌다 이 시간에 벌써 아직 한숨 좀 못 잤는데 하시면서 어제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러게요. 어제 무슨 일을 하시다가 또 무슨 걱정에 이렇게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까? 그래서 잠은 좀 주무셨나요? 제가 이렇게 댓글로 만나봐서 반갑지만은 자주 이러시면은 안 됩니다. 네. 잠이 중요한데 말이죠. 푹 쉬셨길 바랍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돼요. 더 클래식의 노래 띄워드릴게요. 마법의 성.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함께 들어봤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금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여기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린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1969년 역사 속 오늘 미국 워싱턴은 이른 아침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경찰은 25만 명이 모였다 이런 발표를 했지만 항공사진을 보면 30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당시 미국 워싱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만나보시죠. 미국 워싱턴에는 작곡가이자 뉴욕 필하모닉의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 마틴 루서 킹 목사의 부인인 코레타 스콧 킹 여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평범한 시민과 학생도 있었죠. 참가자 가운데 유일한 공화당 의원이었던 찰스 구델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베트남에서 대량 학살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6년 반 동안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일이 대량 학살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위대는 백악관과 공화당을 향해서 베트남에서 미군을 즉각 철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은 단계적 철수 계획을 내놓은 상태였는데요. 참석자들은 전쟁 중단이라는 피켓을 들고 워싱턴 중심가인 펜실베니아 애버뉴를 가득 메웠습니다. 백악관과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 앞에는 무장병력이 배치가 됩니다. 육군과 해병대 병력도 대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충돌은 없었습니다. 당시 이 반전 시위를 일면 머릿 기사로 보도한 뉴욕타임스는 평화 집회라고 썼죠. 미군은 이로부터 4년 뒤에야 베트남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사망자 5만 6천 명이라는 비극적인 결말과 함께 말이죠. 1969년 시위에 참가했던 유진 메카시 민주당 의원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은 시절을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프랑스 시민 역시 나폴레옹을 전쟁터로 움직였죠.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우린 이런 역사의 경험에서 배워야 합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가운데서 한 곡 전해드렸습니다. 도자님께서 굿모닝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도자님. 뉴스 끝나면 늘 잘 들었다고 이렇게 글 남겨주시는 거 봤어요. 어찌나 감사하고 힘이 나던지. 사실 이 뉴스는 댓글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뉴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제 팟빵 게시판을 찾아보는데 항상 도자님의 잘 들었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글로 만나니까 더 기분이 좋은데요. 도자님은 외국에 계시죠? 어디서 그 외국에 어디에 있다라는 그런 글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도 일어나 이 시간에도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려주신 BBC 기사 잘 봤습니다. 어제 김득구에 관련된 역사 속 오늘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상대 선수가 미국 출신이 아니라 영국 출신이었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존 레전드의 Ordinary People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마이클 부블레가 부릅니다. Hold On. 노래 두 곡 들으셨어요. 마이클 부블레의 Hold On 그리고 존 레전드였죠. Ordinary People 이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금요일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성폭행을 당하고 한때 마약에 빠지기도 했고 그 역시 미혼모가 돼야 했던 여성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토크쇼의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 얘긴데요. 그녀는 절망의 삶 속에서 자기를 구원해 준 것 중에 하나로 감사하는 습관을 꼽습니다. 한 대학 졸업식의 축사에서도 오프리는 매사에 감사하라, 고마운 일에 대한 매일의 일지를 만들라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죠. 지금도 매일 하루에 있었던 일 가운데서 감사할 일을 5가지씩 적는다고 하는데요. 상쾌한 마음으로 깨어난 것,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것, 이 3가지에 오프라는 감사한다고 합니다. 가진 게 있어야 감사할 일도 생긴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감사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게 됐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는 그리고 나누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감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달 서쪽 하늘에 들어보셨습니다. 펩시님, 어제는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저는 새벽에 그것도 요맘때쯤 자면은 날이 밝아서인지 오래 못 자던데 펩시님은 새벽 5시에 지금부터 자면 몇 시일지 무섭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편안하게 쉬셨는지 모르겠어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이제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네요. 윤건의 노래 준비했어요. 갈색머리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새벽 5시에 먼저 와서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